지금 장관은 너무 제보자의 말에 따라서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이 자칫 제보자의 말에 따라 수사가 좌지우지되는 꼴이 저는 이 사건을 접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오락가락한 적이 없습니다. 윤지호 사기꾼과 너무 닮았습니다. 제가요? 이 사건의 꼬라지가요. 행국이 보면은 이 점을 가볍게 보는 것도 편향입니다. 장관께서 너무 확신하는 것도 편향입니다. 자, 보십시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 파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하포 국민의힘 최형두입니다. 제가 자란 마산은 지난 1960년 이기붕 일당의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부전이 일어선 도시입니다. 당시 엄청난 부정선거에도 전국의 대도시들에서 큰 저항이 없었지만 마산 시민들은 이기붕 일당의 총탄에 맞서 3.15 당일에만 10명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랑스러운 3.15 후에 마산 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의 애국 시민들이 이제는 민주화 이후에도 새로운 유형의 부정선거가 더욱 나쁜 형태로 되풀이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창 후보를 두 번이나 떨어뜨린 1987년,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 사기 사건, 지난 선거 당시 1억 건 가까운 댓글을 조작해서 문재인 후보와 박빙이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추락시킨 김경수 드루킹 댓글 공작, 이 모두 총탄보다 더 사악한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선거와 여론 형성을 방해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는 이 같은 부정선거 공작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관님, 예. 지난주 예길이 질의 때 제가 빠른 수사를 촉구했지만 지금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수사가 미궁에 빠져들이는 형국입니다. 어떻습니까? 미궁에 빠졌느니 어떠니 지금 판단하기 이른 시점입니다. 그런데 장관과 공수처는 수사 중에 손준성은 최소한 전달자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법사위에서 박주민 간사께서 그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것이 사실상 손준성 검사를 의미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제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장관은 법무부 훈령으로 그것대로 피해 그냥 사실이라든가 검찰 수사 내용이 유출되면 내사에서 엄벌하겠다고 하셨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을 했는데요. 그 개정의 취지는 수사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수사 주체가 피의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보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의 여러 인터뷰, 텔레그램이라는 조작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그러한 디지털 정보, 또 조성은 씨가 대검 감찰부와 공수처에서 나가서 그 인터뷰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 이런 것들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일반 독자보다 못한 추리력으로 지금 상황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그건 잘못된 판단이십니다. 자, 손준성 검사가 윤 총장 쪽 인물인 것처럼 단정했는데 어제 추미애 장관의 TV 토론 못 보셨습니까? 저 보시겠습니까? 보지는 못했고 기사는 접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손준성 인사 때 청와대와 여당에서 유임을 압박했다고 했죠. 네, 그렇게 보도가 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사람입니까? 적어도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발령이 난 당시에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대검 부장들 인사와 함께 그 뒤에 한 4가지 정도의 근거를 놓고 볼 때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가장 가까웠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지금 예단에 예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 압수수색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제보자가 텔레그램 방을 폭파했다고 했습니다. 폭파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보 하루 전날 대화방을 삭제하고 핸드폰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김웅 의원과 나눈 대화방도 남아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삭제하고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정상입니까? 공익신고자는 2대의 휴대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파했다라고 하는 그 방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저장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은 너무 제보자의 말에 따라서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이 자칫 제보자의 말에 따라 수사가 좌지우지되는 꼴이 저는 이 사건을 접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오락가락한 적이 없습니다. 윤지호 사기꾼과 너무 닮았습니다. 제가요? 이 사건의 꼬라지가요. 행국이 보면은 그러다가 윤지호처럼 캐나다나 미국으로 출국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다시 안 들렸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제 공수처가 법원으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면 고발장 작성자는 손준성 검사가 아닌 대검찰청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라고 기재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손준성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한 적도 관련 문서나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보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장관은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초기에 하는 물적 증거의 1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 사실의 구성은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그게 완성된 범죄 사실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 그리고 조성은 씨의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 그와 동일한 진술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디지털 증거들 이런 걸로 보았을 때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성은 씨는 검찰의 내부 고발자가 있다. 제3의 성명불상 인사가 있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예, 보도 봤습니다. 지금 장관의 발언을 크게 뒤흔들 만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게 크게 뒤흔들리는 거죠? 무슨 근거로 손준성으로 단정하고 지금 이 사건을 합니까? 지금 자 보세요. 성명불상 압수수색 영장에도 성명불상의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이 사건에서 공익신고자의 진술은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거의 직접 증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디지털 증거가 있습니다. 아마 최영두 의원님께서 법조 출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가볍게 보는 것도 편향입니다. 장관께서 너무 확신하는 것도 편향입니다. 자 보십시다. 야당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의 주장과 민주당의 일방적 예단뿐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국정원장은 제보자와 보도 직전에 2차례나 만난 사실이 뚜렷하게 등장하지요. 예, 만났다고 보도 봤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손 검사와 검찰 선후배 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를 입건한다면은 정치적 동지 관계인 두 사람의 수상한 만남에 대해서도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남 가지고 의심을 하게 되면 세상에 참 수사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국정원장이 어찌됐든 고발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저는 조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구나 국정원장이 제보자를 만난 날은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통신연락을 끊은 다음 날입니다. 그건 이 사건하고 관계없는 얘기. 국가안보에 위중한 국정원장이 아무 일 없이 그 시기에 시내 호텔에서 제보자를 만나겠습니까? 자,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다른 걸 하겠습니다. 자, 성남 대장동 사건이랑 들어보셨죠? 예, 엄청난 사건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서
또 고발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현재 공수처에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제 소관이 아니고요. 검찰에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충분히 이 사안도 공정하게 균형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저는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